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영웅적인 행위들은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장 장엄한 경축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그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며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방법, 바로 장기기증이다. 가톨릭 교회는 장기기증을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면서다. 오늘까지 2122명의 안구와 장기기증을 재단 앞에 바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으로 안구를 포함한 장기기증자와 수혜자가 성체대회를 계기로 그리스도 신앙과 전례의 핵심인 성찬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고, 이 성찬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마음 한몸 운동이 시작됐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성체대회를 준비하며 한마음 한몸 운동을 시작했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나눔과 생명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본부는 특히 장기기증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며 생명 나눔 인식 확산에 앞장서 왔고, 조혈모 세포 기증 운동, 헌혈 운동 등 다양한 생명 운동을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교회 안팎으로 장기기증 열풍이 번지는데, 바로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자 참스승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과 함께 안구를 기증하면서다. 김추기경이 남긴 생명 나눔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기증자가 급증해 현재까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등록된 장기 기증자 수는 약 14만 6천여 명에 달한다. 한편 본부는 2014년 명동대성당 지하 1898 광장에 가톨릭 생명 나눔센터를 열고 상담과 기증 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생명 나눔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 이런 거 좀 많이 버리셨으면 좋겠고, 사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증 받지 못하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많이들 가지셔서 장기기증 신청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혈모 세포는 정말 백혈병이나 혈액암 걸린 어린 아이들 살릴 수도 있고, 본인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좀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살펴보셨는데 신부님께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처음에는 이제 장기기증 희망자 모집에 중점을 두었다가 이제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뇌사나 죽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헌혈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혈모 세포 기증입니다.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골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백혈병이나 혈액암 걸린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나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혈모세포 기증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큰 그 생명 나눔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자살 예방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육체적인 아픔이 아닌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역시도 생명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가지 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헌혈도 했고요, 조혈모 세포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도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 장기 이식의 이쪽 홍보대사 어떻습니까? 생명 나눔 네. 홍보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가가지고 토크를 좀 하면서 좀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네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예. 초청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헌혈했던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겁나지 않네? 맞습니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 피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내가 바라보는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조혈모 세포는 좀 아파요. 좀 제가 해봤는데 좀 모르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약간 이제 좀 네. 충격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 너무 겁난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픔이라는 부분들 물론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나 나눔이 없다면 이 보람이나 어떤 결실도 못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것을 조금이지만 함께 나누어주고 그 아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때 네. 아, 내 희생이 이런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실 또한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프지만 하고 나니까 뿌듯한 그런 느낌. 그건 정말 있죠. 저도 친구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백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단체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 그냥 헌혈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좀 생각보다는 조금은 힘든 게 있었지만 좀 하고 나니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왔다는 게 조금은 아팠지만 엄청나게 뿌듯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네. 그래도 근지 씨는 그 2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이 조혈모 세포가 그 조직 적합성 항원이 맞으려면 타인끼리 맞으려면 거의 2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 정도예요? 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검사만 받고 바로 한 건데 와, 정말 제가 큰 일을 한 거네요, 정말. 나랑 맞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또 커다란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도 이게 헌혈은 이 피를 뽑아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혈모 세포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이 모아져 있으면 그만큼 풀이 많아서 좋은 건가요? 네, 미리 맞습니다. 뽑아놓으면 좋은 건가요? 뽑아놓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제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자들을 모집할 때 나중에 체열을 해서 아, 유전자 분석을 해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으면 혹시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지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쉽고 그다음에 찾게 되면 이제 연락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때 기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저도 저도 세포 이식은 99% 맞아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충 반점 맞아갖고는 안 되고 아주 잘 맞아야지만 그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중에 유전자 중 제일 가까운 사람을 고르는 거죠. 네. 좀 있으면 아마 거기 연락이 갈지 몰라요. 거기에 또 연락이 갈 수도 맞는 있어요. 환자가 있다고 오라고. 또 한 번 더. 그럼 또 생명 나눔을 또 하실 수 있는 골수를 거예요. 빼는 거지.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온 국민이 다 이걸 샘플을 해놓으면 그렇죠. 아까 2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확률이 네. 더 높아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네. 다들 꺼린다고요, 그게. 이상하죠? 제가 알기로는 등 쪽에서 이렇게 채취한다고. 지금은 네. 과거에는 이제 엉덩이뼈에서 이제 골수 채취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말초혈 조혈모 세포라고 해서 성분 헌혈하듯이 예전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또 과정도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냥 말씀하셔도 실제로 기증하셨으면 그 절차상에 번거로운 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검사하시고 또 맞는 부분 찾아서 또 입원하시고 또 뭐 그 조혈모를 더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한 성장제를 좀 맞으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기증하신 분 입장에서는 건강하신 분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그 절차가 조금 네, 좀 복잡하셨을 쉽게 좀 거예요.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말씀을 헌혈처럼 해주시면 쉽게. 신부님이 네. 개선하실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 국회도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엉덩이에서 골수 채취하는 것은 장기 이식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은 뭐 유급 휴가나 출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말초혈 조혈모 세포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초혈 조혈모 세포도 이제 그 장기 이식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돼서 이런 내어주시는 수여자 공여자들이 조금 더 이제 배려를 받을 수 배려받고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런 법적인 부분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게 좀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간단치 않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건강한 몸이 있기에 내 몸을 통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혈모 세포 기증이며 등등 이야기해 주셨지만 뇌사 기증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뇌사 기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우리 사회 안에서 시작과 마침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들, 또 잘 살고 싶은 어떤 욕심들은 참 많은데 내 삶의 마지막 점을 어떻게 찍을 건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네, 이 세상의 마침표를 어떤 모습으로 찍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네. 약간 불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경하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왜냐하면 죽음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마침과 동시에 내가 하느님께 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을지 를 고민해 본다면 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에 차서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 그 실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전체 뇌사자의 아주 미미한 부분만 기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2주 이내는 사망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중환자로서 치료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또 주치의가 또 뭐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설득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분들이 또 생각할 시간을 또 달라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다가 그냥 장기 기증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사라는 것은 사망이 임박한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큰 숭고한 뜻을 좀 밝혀주시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나 가족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정말 경황 없으시겠지만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면서 안구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장기들은 내부 장기들은 뇌사 때 기증하지 않으면 이제 쓸 수 없게 되지만 각막은 뇌사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망만 하면 뇌사가 아니래도 그냥 사망했으면 안군 뛸 수가 있습니다. 네, 추기경님의 그런 직접 보여주시는 실천 덕분에 이후에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시부님도 아시잖아요. 네. 저희 본부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2009년 이후에 기관을 통해서 한 10배 정도 저희가 평소에 모집한 거에 비해 10배 정도 뛰었고 네. 전국적으로도 한 2배, 3배 이상 많은 분들이 네. 함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선종하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지 시들시들해졌다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모범들을 보여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그냥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이런 생명 나눔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방송에서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면 사람의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생명 나눔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두렵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좀 생명 나눔을 하면서 뭐 다른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에 좋은 쪽으로 오히려 많은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것이 저희가 한번 외국인 여성 기증자분이 계셨었어요. 뇌사 장기 기증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이 먼저 가서 다 뇌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생각할 시간도 드리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장기는 조금씩 더 손상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미국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남편분이 먼저 장기 기증을 하겠다. 뇌사라는 거를 알고 났을 때 빨리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뇌사에 대한 인식, 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를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부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홍보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저희 이런 기관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장기 이식이 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공여자의 숭고한 뜻이 표현될 수 있도록 더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돼서 제 마음 안에 새로운 열정이 또 다시 생기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겠고 또 이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토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치유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성모병원이 장기 이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우리 가톨릭 정신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 생명 정신에 기반해서 노력하고 매진해온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의료기관이 이뤄온 장기 이식과 기증의 역사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생명의 탄생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전생의 치유자가 되어주는 가톨릭 의료 활동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은 가톨릭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24시간을 그냥 병원에서 모든 팀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데뷔를 했었다.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호스피스에 오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셔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저한테 필요했는데 그게. 네.